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의 임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엠벤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설 명절 휴장을 앞두고 네. 시장이 다소 관망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릴까 말까는 오늘도 잘 달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실 만한 리뷰부터 오늘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저희가 리뷰할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네. 네, 지난 1월 6일에 매수했는데 장중에 무려 또 14%의 수익을 보여줘요. 맞습니다. 네, 1차 목표가 달성했고 2차까지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로봇스타와 함께 지금 LG 관련 종목으로 가장 핵심 수혜 종목입니다. 토종 로봇 솔루션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뭐 배달 로봇 관련해서 뭐 일개비 또 그리고 실내 로봇 관련 배송 로봇 관련해서 뭐 집개미 실제로 5성급 호텔에 이제 공급이 되고 있고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물류 배송 관련해서 가장 핵심 종목이 바로 로보티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 종목들 특히 뭐 AI, 메타버스 관련 섹터들이 신성장 동력으로 계속해서 시장과 좀 무관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틀 전부터 좀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면서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6,400원 라인대도 돌파했고요. 현재가가 27,000원대 부근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익절 라인대와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 텐데 익절가 같은 경우는요.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6,400원 라인대를 익절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로 29,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1차 목표가로 제시되었던 26,400원이 익절가로 바뀝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가 29,000원까지 제시됐으니까요. 일단 보유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두 번째 리뷰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요. 네. SP 시스템즈입니다. 뭐 주로 디스플레이 산업, 물류 자동화 뭐 이런 쪽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또 1단으로 달렸는데도 19%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이 종목도 이제 로봇 관련 섹터 안에서 이제 네.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대표 수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간의 팔 역할을 하는 겐트리 로봇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와도 계속해서 물류 자동화 또 겐트리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좀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소개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현대뿐만 아니라 LG 또 그리고 삼성에서도 2030년 무인화 자동화 공장을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는 로봇과 함께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SP 시스템즈도 같이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익절가 한번 잡아드리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면 익절가는 1차 목표가로 9,800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1차 목표가 언저리에 좀 위치해 있고 익절가는 9,500원을 좀 설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9,500원을 익절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는 1,600원 그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짜릿한 수익의 맛을 향해서 또 달려가 봐야겠죠.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들썩거리고 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였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도 살펴볼 텐데요. 네. 오늘도 강세권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5%가량 오르면서 4,730원 선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몇 단으로 달려볼지 궁금합니다.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우리기술투자는 좀 강하게 2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2단으로 달려야 하는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세요. 사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급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21,000달러를 다시 재돌파했고 또 이제 업비트에서는 2,600만 원이 다시 돌파를 했는데 사실 최근에 연준발 긴축 우려감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JP 모건 CEO가 잘하면 금리가 6%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위험자산 선호 심리와 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악재가 암호화폐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또 미증시는 조정이 나와준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우리기술 투자다라고 좀 판단돼서 오늘 첫 번째 종목 2단으로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약 7%가량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두나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우리기술 투자도 오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일단 뭐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워낙에 많이 나왔어요. 사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자산시장이 계속해서 큰 시세가 분출이 되었을 때 사실 우리기술 투자도 암호화폐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큰 폭의 시세가 분출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고점 대비 70%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 3분의 1 토막 이상이 나와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의 급락에 더불어서 우리기술 투자도 큰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여전히 지금 이제 두나무 지분 7.59%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기술 투자와 뭐 하나투자증권 또 그리고 빗성 관련해서는 비덴트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비덴트 같은 경우는 뭐 임직원 횡령 문제라든지 또 법적 문제가 계속 있다 보니까 비덴트보다는 우리기술 투자 쪽에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업비트 차트인데요.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반등 시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나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모습이고 직전 고점이었던 3천만 원 또 그리고 4천만 원대까지 지금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여전히 연준발 긴축에 대한 우려감과 또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는 세인트 루이스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다시 한번 2월 달에 FOMC 회의에서 빅스텝까지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시세가 분출된다는 거는 많은 악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 최근에 FTX 파산부터 시작해서 뭐 루나 사태 여러 가지 악재가 반영된 상태에서 저가 매수와 반발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위험 자산 회피 심리에서 선호 심리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다. 그랬을 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 지분 7.59%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우리기술 투자가 가장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어요. 사실 예전에 두나무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재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두나무 지분 가치가 한 17조 정도를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에 큰 폭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이 나와주다 보니까 9조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술 투자도 고점 대비 70% 이상의 급락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시총이 4천억대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분 가치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두나무 지분 가치보다 훨씬 낮은 지금 시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저히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호화폐 시장부터 먼저 살아나고 있는데 사실 자산 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먼저 떨어졌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시 순차적으로 암호화폐 시장부터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래 대금이 다시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국내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 또 그리고 거래 대금이 7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업비트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두나무,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오히려 우리기술 투자 낙폭 과대 기술적 반등 충분히 추가적인 흐름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기술 투자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저도 방금 설명해 주신 게 잘 이해가 됐는데 업비트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맞아요. 같이 또 오른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업비트의 가치가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맞아요. 사실 이제 최고점 대비해서 17조가 넘었기 때문에요. 반토막이 나도 지금 9조 원대의 위치에 있다. 그랬을 때 지분을 7%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술 투자의 시총이 4천억대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분 가치만 본다고 했을 때도 7천억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사실상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살아났을 때 우리기술 투자가 가장 먼저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좀 바닥 국면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도 1차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꼭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꼭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4,4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4,500원이나 4,55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좀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5,350원 라인대 그리고 돌파 시에 5,8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기술 투자였고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 보자라는 이 내용도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소개해 드려야겠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요. 사실 지금 K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가입자가 시장 예상치를 훨씬 더 상회하고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넷플릭스가 시간내에서 7% 가까이 급등이 나왔고요. 국내 K 컨텐츠 관련 종목들까지 시장 대비 일제히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K 컨텐츠 종목 한 종목 중에 유아 컨텐츠인 지난번에 SAMG의
후속주라고 할 수 있는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애니플러스 현재 네. 구간 주가 흐름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 강한 흐름을 보여주죠. 현재 구간 7%가량 오름권역 나타내면서 4,6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몇 단으로 달려야 할지 궁금합니다.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선택은? 네, 애니플러스는 조금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1단으로 가도 10% 수익은 여러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실 텐데요. 그 이유도 네. 함께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뭐 K 컨텐츠 안에서 제가 유아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지금 최근 시장에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쌈지 엔터, SAMG 엔터가 가장 강력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뭐 캐리소프트라든지 애니플러스 같은 애니메이션 관련 종목들이 최근 시장 대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컨텐츠는 사실 뭐 사우디 국부펀드에서도 투자한다고 했고 또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계속 협력을 이어간다고 했고요.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유아 컨텐츠 관련 섹터들은 저출산 관련해서의 모멘텀도 같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애니메이션 또 유아 애니메이션 관련해서도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 또 K 컨텐츠의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충분히 애니플러스가 드라마 제작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K 컨텐츠 관련해서 같이 동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좀 판단돼서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또 저희 리뷰를 했던 종목 중에 SAMG가 있었잖아요. 네. 이 후속주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 종목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저희가 접근해봐야 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K 컨텐츠 관련 종목인데 애니메이션이 사실 그냥 주력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VOD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다. 다만 최근에 드라마 제작 업체 위메드도 인수를 하면서 드라마 제작에도 본격적으로 좀 뛰어든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K 컨텐츠 관련해서 드라마 제작 업체로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비중만 본다고 했을 때 컨텐츠 매출 비중이 한 79%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캐릭터 관련해서 14%, 전시, 행사 관련해서 한 7%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 분기 이제 30여 개의 일본 애니메이션을 독점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절반을 판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애니플러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큰 기대도 되는 종목이고 일본 애니메이션 IP 중심으로 방송 채널과 또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OTT 업체인 라프텔도 좀 인수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OTT 사업도 뛰어들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도에 드라마 제작사 위메드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K 컨텐츠,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왓챠, 신규 OTT 플랫폼에 계속해서 지금 위메드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드라마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고요. 또 애니메이션, 또 유아 컨텐츠 관련된 매출도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돼서 K 컨텐츠의 위상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신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충분히 애니플러스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애니메이션 배급이나 또 드라마 제작까지 여러 네.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였는데요. 뭐 중국 이야기가 사실은 더 많지만 여기는 또 일본까지 네, 맞습니다. 시장을 또 선점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애니플러스였고요.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함께 좀 세워주시죠. 네,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다른 컨텐츠라든지 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는 낙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 여파에도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왔던 종목이다 보니까 좀 낙폭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좀 큰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고 또 유아 컨텐츠 관련 종목들 쌈지 엔터부터 시작해서 강한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여기 직전 고점 부근대를 돌파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K 컨텐츠의 위상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삼성과 또 LG에서도 OTT 사업에 뛰어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K 컨텐츠 특히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국내 거의 독과점하고 있고 일본 애니메이션의 절반 이상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애니플러스는 충분히 그 시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판호 개방에 이어서
대다수의 이제 파도 발급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국내 K 컨텐츠들이 연달아서 지금 이제 OTT라든지 국영 매체에 이제 방영이 되고 있는데 애니플러스의 국내 K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또 일본 애니메이션까지 동반적으로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4,1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도 있고 뭐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00원을 손절가 잡아드렸으니까 4,200원이라든지 4,1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5,000원 라인대, 바로 직전 고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고 5,000원 라인대 확실하게 안착 여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5,500원까지 2차 목표가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애니플러스였습니다. 1차 목표가 5,000원이 제시되었고요. 1차에 잘 안착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5,500원까지 2차 목표가 제시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 강연회 소식도 함께 좀 전해주세요. 네, 강연회가 내일 있어요. 내일 네. 설날이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날인데 공교롭게도 토요일 날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종목 상담 코너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종목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귀경길에 전화로 종목 상담 하셨으면 좋겠고 끝나자마자 바로 10시에 유튜브와 엠비앵고들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고 또 핵심 섹터가 무엇인지 시장을 이끌 만한 주도 섹터와 주도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같이 이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엠비앵고들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늘은 특별히 내일은 종목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성투하세요. 성투하세요.